네, 제가 여기 앉으니까 조금 좀 얼굴도 칙칙한 게 북한에서 온 게 좀 티가 나네요. 오늘 우리는 역사와 통일 그리고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이 시간을 빌어 가지려고 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그 준비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서로를 잘 이해하고 특히 북한 사람을 이해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신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간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희망을 안고 이 자리를 준비했고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그럼 패널 분들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를 다니고 있는 23살 변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남한 MZ세대 대표로 토크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대한민국 남한 MZ세대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고요. 저도 똑같이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으로 재학 중인 23살 김정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 탈 중인 이위성이자 연극배우 차위성입니다. 앞서 대학 준비하면서 저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동국대학교 연극학부를 재학하다가 지금 휴학 중인 상태입니다. 네. 네, 청일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역시 북한 이탈 주민이고요. 2017년도에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북한에서 고향은 여러분 백두산 다 알고 계시죠? 백두산이 바로 옆에 있는 삼지연시입니다. 오늘 토크쇼 열심히 참가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쟁쟁한 MZ세대, 장당세대, 우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말이 사회주의 사실은 자본주의였죠. 이런 두 사회를 다 경험한 분들이고 오로지 자본주의에서만, 경쟁사회에서만 살고 있는 두 분, 또 그 경쟁사회에서 자라날 애들을 키워주시는 우리 선생님 열심히 재미난 토크로 이어갈 건데요. 우리가 어제랑 마찬가지로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는 이 단어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뽑아봤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가 다 젊은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는 키워드는 뽑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뽑아볼 거냐 하면은 저는 일단 동거라는 키워드를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널분들 마음 드는 키워드 아무거나 뽑아주시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 이런 이야기들, 스토리, 고민거리 다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도 아무거나 뽑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청중에 계신 여러분들도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남북한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북한을 넘어오신 분 아니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거는 거침없이 손을 들어서 물어주셔도 저희가 거침없이 대담으로 화답을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동거나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남한이랑 북한이랑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좀 선생님이라고 해서 사회자님인데 제가 이게 선생님을 되게 존경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샛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그냥 사담이긴 한데요. 지금 중학생 아이가 있고 고등학생 아이가 있고 대학생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젊으셨는데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좀 일찍 가서요. 제가 좀 나이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나이는 50이 다 되어 가는데 진짜? 그래서 여기 이 키워드를 지금 보면서 다 동거 MZ세대
다 궁금하고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동거를 이현아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두드러기 약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동거라는 프로그램 요즘 나는 솔로 되게 핫한 거 아시죠? 그치 나는 솔로. 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막 약을 바르고 있는데 좀 놀라웠어요. 뭘 보고 놀라웠냐면 그 나는 솔로 지금 사랑은 계속된다라는 그 방송이 있더라고요. 제 방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 이렇게 다른가라고 느낀 게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귄 지 연애한 지 4개월뿐이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38, 남자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 나이는 38 정도 되었고 남자 나이가 조금 더 많은가 봐요.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는 4개월뿐이 안 됐는데 방송이 나왔는데 동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아니고 동거부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MZ세대 분들하고 지금 변윤미님 네 한번 같은 또래 연령이실 죄송해요 그렇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키워드가 딱 주어지자 지금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북한에서는 인정이 가능한 건지 네 우리 서울 MZ세대들은 나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갑자기 오늘 마이크가 왜 이렇게 무거워지죠? 어떻게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북한도 요즘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자유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최근 북한도 주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빨리 개선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개선되냐면요. 우리나라의 한류풍을 보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친오빠도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옳게랑 동거 생활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MZ세대의 생각은 결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한 다음에 자식을 놓고 결혼을 하겠다라는 것이 MZ세대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그런 행동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배급 주는 그런 제도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에는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수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부에서 동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당의 말만 들었는데 요즘 북한 MZ세대들도 배급 체제가 붕괴됐잖아요. 북한의 노동당 말고 장마당이라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MZ세대들은 김정은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장마당에서 흘러드는 한류 열풍의 말을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동거는 요즘 세대 그렇게 의문나는 건 아닙니다. 북한 역시. 네. 정말 놀라운데요. 정말 놀랐어요. 근데 당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잡아가진 않나요? 원래 하는 것이요. 다 잡아가면 북한이라는 나라를 누가 이끌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하다가 들키고 그게 진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때에만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눈치가 해야겠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정연양 생각은 요즘 MZ세대 암암리에 우리 한국 아이들은 저도 지금 25살 큰 아이가 있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복학생이긴 하지만 저는 엄마로서 이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지금은 없지만 몰래 동거를 한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정연 양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사람마다 동거에 대한 생각이 그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좋으니까 같이 붙어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동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결혼을 정말 전제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랑 이 상대방이랑 같이 살아봤을 때 정말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동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동거에 대해서 좀 결혼을 위한 동거를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경제관념은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그렇게 생기는 갈등 과정에서 우리가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동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저는 좀 더 신중하게 보기 위해서 동거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연애를 오래 해본 다음에 동거도 하는 게 괜찮다. 예, 그런 생각인 거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북한에서 동거는 사실은 정말 상상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 이런 부분도 하나 있기는 해요. 저도 북한을 살아봤지만 이혼이 상당히 힘들어요. 시골로 갈수록. 이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어요. 법원을 한 번 가도 변호사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고요. 그래서 더 인간하면은 이 여자들의 인권이 잘 안 지켜지는 나라이다 보니까 여자가 남편이 때립니다 하고 찾아가면 좀 참고 사는 게 아니라 그가 나 새끼 말이 많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의 말을 묵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성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아직도 그런 동등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자처럼 이혼의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한 번 이혼하기도 힘든데 거기다 또 애까지 태어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믹스가 돼서 이자처럼 동거라는 그 새로운 아주 자본주의적인 그런 생활 문화가 침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